이번 48강은요, 캐릭터 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캐릭터를 형성해주고 있는 이러한 캐릭터 요가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하푸루샤 요가, 솔라 요가, 루나 요가, 그리고 나바사 요가, 이렇게 4가지 캐릭터 요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46강과 47강에서 소개해드린 12라그나의 144 요가와 그리고 마하라자 요가들은 모두 다샤의 타이밍에 센시티브한 그 타이밍에 달려있는 그런 요가들입니다. 그래서 언급해드린 그런 요가의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적절한 시간, 다샤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아무리 좋고 나쁜 그런 요가들이 있더라도 이 적절한 타이밍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러한 요가들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캐릭터 요가들은 이러한 다샤에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우리들 삶의 패턴, 기본적인 캐릭터를 형성하는 그러한 요가 조합들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요가들은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까르마적인 옷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하지 않는 한에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입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입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까르마적인 옷들이, 그 성향들이, 캐릭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자질들이면은 그대로 지키고 보유해도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백해무익한 자질들이라면은 정진을 시키고 향상을 시켜서 그러한 요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질 캐릭터 요가들은 이렇게 명상과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각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습이나 디스플린, 자기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고칠 여지가 있는 그런 캐릭터 요가들입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들을 볼 수 있는 요가에는 크게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마하푸루샤 요가, 솔라 요가, 루나 요가, 그리고 나바스 요가, 이렇게 총 4가지 요가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하푸루샤 요가는 마하라는 great, 위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푸루샤는 우주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하푸루샤 요가는 위대한 사람 혹은 개성을 주던 그런 요가들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은 제외합니다. 이 마하푸루샤 요가를 형성하는 행성은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5개 행성에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행성이 앵글 하우스에 있으면서 고양이나 물라 온 라시에 있으면 형성되는 요가가 마하푸루샤 요가입니다. 그래서 앵글 하우스는 차트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차트를 받쳐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앵글 하우스들의 좋은 품위를 가진 어떤 특정한 행성들이 있게 되면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행성은 그 차트 주인의 그 행성이 가진 특성, 자질들, 파워들은 그 인생 전반을 거쳐서 그 차트 주인을 받쳐주는 삶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푸루샤 요가, 위대한 그 행성이 대변하는 그 특성을 가진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가가 마하푸루샤 요가입니다.
다음으로 솔라 요가가 있습니다. 솔라 요가는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는 요가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의 앞에 있는 어떤 행성이 있거나 혹은 태양의 두 번째, 태양 뒤에 있는 행성,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12번째 혹은 두 번째 하우스에 어떤 행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솔라 요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의 본질, 영혼, 소울 파워를 나타내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12번째 하우스에 있는 행성은 태양이 올라오기 이전에 먼저 올라와서 길을 닦아 놓은 그런 태양의 오른팔과도 같은 행성입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에 있는 행성은 태양이 올라온 다음에 따라서 올라온 그런 행성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 있는 행성은 태양의 왼팔과도 같은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오른팔과 같은 왼팔과 같은 그렇게 태양을 보좌를 해주는 그런 행성들이 솔라 요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양의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이 행성들이 가진 특성이나 이 품위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뚜렷한 개성, 존재감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주변에 아무런 행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존재감이 부족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과 합치한 행성, 태양과 같은 하우스에 있는 행성은 솔라 요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태양의 12번째 혹은 두 번째 있는 행성만 솔라 요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루나 요가가 있습니다. 루나 요가는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요가들입니다. 달은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 감각적인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행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삶에서, 감각적인 감정적인 삶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충족감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요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 있는 위치에서 12번째에 있거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죠. 혹은 두 번째 하우스에 있거나 그런 행성들은 달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을 받쳐줄 길성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성들이 달의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혹은 양방으로 있게 되면은 그만큼 삶이 원만하고 그 성격도 편안하고 무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달이 흉성들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앞뒤로 흉성들이 있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성격도 어렵고 그만큼 삶도 힘들게 됩니다. 특히 달은 외로움을 잘 타는 행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런 행성들이 없게 되면은 이 케마두르마 요가라 그래가지고 전생에 걸쳐서 아주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요가입니다. 특히 그래서 루나 요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요가 조합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심리 상담 그런 분야나 정신심리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실질적인 요가들이 루나 요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앞뒤에 받쳐주는 행성, 특히 길성들이 받쳐주어 있으면은 그 다른 그 사람은 인생 전반적으로 삶이 원만하고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하푸루샤 요가, 솔라 요가, 루나 요가는 이 칼라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만 누르면은 그 해당되는 마하푸루샤 요가, 솔라 요가, 루나 요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네 번째 그룹 타입인 이 나바사 요가는 이 칼라 소프트웨어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다루면서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바사 요가는 이 행성들이 이 라시에 분포되어 있는 그 모양새에 따라서
천상의 도움을 받을지 아닐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요가입니다. 그 나바사 뜻이 천상의 혹은 천국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바사 요가에는 총 32가지 종류 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2가지 나바사 요가를 다시 4그룹으로 나누어서요. 첫 번째 그룹은 아시라야 요가, 두 번째 그룹은 달라 요가, 세 번째 그룹은 상키야 요가, 네 번째 그룹은 아크리타 요가, 이렇게 나바사 요가를 4가지 요가 종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시라야 요가는요. 아시라야 그 뜻은 쉬는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어떤 라시에 어떤 라시 타입에 주로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가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주로 활동적인 라시에 몰려 있느냐, 고정적인 라시에 몰려 있느냐, 혹은 변동적인 라시에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타입을 결정해주는 그런 요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성들이 활동적인 라시들에 주로 몰려 있으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변화에 능통합니다. 굉장히 변화에 빨라요. 그렇지만은 안정성은 부족한 그런 캐릭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라야 요가가 활동적인 라시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파이어니어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성들이 고정적인 라시에 주로 몰려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 전반에 거쳐서 아주 꾸준하고 인내력이 강한 그런 안정적인 캐릭터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변화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적인 라시에 행성들이 거의 몰려 있어요. 라그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평생을 한 길로만 이렇게 꾸준하게 가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체격이나 외모도 이렇게 평생을 걸쳐서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옷 사이즈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행성들이 주로 고정적인 라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시라야 요가가 행성들이 주로 변동적인 라시에 몰려 있으면은 이 변동적인 라시는 활동적 고정적 라시 상방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시들이죠. 그래서 행성들이 변동적인 라시들에 주로 몰려 있으면 아시라야 요가 중에서 가장 유익한 그런 효과인데, 이 변화나 안정성에도 능통하고 상방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창조적이면서도 재능도 다양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게 되는 것이 변통적 아시라야 요가인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의 요가가 달라라는 뜻이 요가가 있어요. 그 달라의 뜻은 꽃잎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하우스에 길성들이 주로 있느냐, 혹은 형성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요가입니다. 달라 요가. 만약에 앵글하우스에 길성들만 있으면은 인생 전반적으로 삶이 순조롭게 풀리고, 그리고 만약에 흉성들이 있으면은요, 앵글하우스에 흉성들이 있으면 인생 전반에 거쳐서 그 캐릭터가 어렵고 또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게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이나 여기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경우에는 앵글하우스에 길조적인 달라 요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전반적으로 특히 조지 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 달라 요가의 효과를 아주 단단히 보는 그런 전형적인 예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나바사 요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키야 요가가 있습니다. 상키야는 숫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7행성들 중에서 총 몇 개의 라시에 걸쳐서 이 7개 행성들이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재는 요가입니다. 그래서 7개 행성들이 한 개의 하우스에 몰려 있을 때, 2개의 하우스에 몰려 있을 때, 3개의 라시, 4개의 라시, 5개, 6개 혹은 7개 라시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을 때 그 숫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요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시는, 첫 번째는 요일의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일요일이죠. 태양이 상징하는 숫자. 두 번째는 월요일이죠. 달이 상징하는 숫자. 세 번째는 화요일이죠. 화성이 상징하는 숫자. 네 번째는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에 수성이 상징하는 숫자. 다섯 번째는 목요일이죠. 그래서 다섯 개 라시에 몰려 있으면, 분포되어 있으면 목성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6개 라시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면은 금성, 금요일이죠. 그리고 7개 라시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면은 토성. 그렇게 해서 각 상키와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라시에 따라서 형성되는 요가가 상키야 요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키야 요가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차트에서 이런 7개 행성들이 총 몇 개의 라시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요가 상키야 숫자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개의 라시에 몰려 있으면 태양과 같은 그런 효과, 캐릭터를 주는 요가, 만약에 7개 라시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면 토성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어미 숫자를 어미를 하니까 거기에 거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가 코스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입인 아크리티 요가가 있습니다. 아크리티 그 뜻은 어떤 폼, 모양, 형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행성들이 어떤 모양, 형태로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그런 요가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크리트 요가 중에 할라 요가라는 것이 있어요. 할라는 쟁기를 나타내는데 그 행성들이 쟁기의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요가예요. 쟁기는 우리가 땅을 팔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이러한 할라 요가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미약한 할라 요가가 있고, 중간 정도의 할라 요가가 있고, 최악의 할라 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라 요가는 이게 땅을 파는 쟁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아주 흉조적이고 어려운 캐릭터 요가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악의 할라 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악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었던 그런 연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가들에 대해서 몇 강의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요가들은 요가 코스에 가서 본 강의에서 요가 코스를 할 때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베딕 점성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샤 시스템, 그 타이밍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